자, 오늘 또 낯설사하게 말씀을 드려볼 건데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사기정수가 제작진의 편집에 불만이 있고 데프콘의 멘트에 불만이 있다. 보니까 사기정수님이 낯설사하게 방영하는 동안 SNS든 블로그든 글을 많이 쓰세요. 이제 본인이 나왔던 장면들을 해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약간 자기 반성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썼는데 저번 주부턴가 이제 편집돼서 내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그냥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사람으로 나왔다. 그런 거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글부터 보시면 가장 최근에 올린 글은 고마운 마음도 마음 맞는데요. 나는 솔로에서 이성에게 관심을 표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 신청, 두 번째는 일반 데이트, 세 번째는 슈퍼 데이트. 이 중에 대화 신청은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할 수 있고 단 한 푼의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약간의 용기면 됩니다. 한편 일반 데이트는 정해진 횟수만큼만 나갈 수 있습니다. 데이트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다시 물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대화 신청을 할 때보다 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귀한 건 슈퍼 데이트입니다. 때 되면 내보내주는 일반 데이트와 달리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딴 거고 비용 신경 쓰지 않고 제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슈퍼데이트는 보통 가장 좋아하는 이성에게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쓰입니다. 현숙님은 그 귀한 걸 남자로서의 호감을 갖고 있지 않은 저한테 썼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남자가 따로 있었는데도요. 그건 결코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역대 매 기수마다 직진했던 남자들은 많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자기를 뽑아주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으로 쓰기에 슈퍼데이트는 너무 귀중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저한테 썼다는 건 남자로서의 호감은 아니지만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무언가를 느꼈다는 뜻이죠. 현숙님은 그걸 고마운 마음, 인간으로서의 호감이라는 말로 표현했고요. 잠시만요. 여기서 한번 끊어갈게요. 고구마 현숙이 사기정수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썼는데 사실은 23기 영호와 먼저 대화를 시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23기 영호가 너무 철벽을 치는 바람에 슈퍼데이트권을 못 썼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물론 고구마 현숙이 그 전에 여자 출연자들과 있을 때는 23기 영호에게 관심이 있지만은 슈대는 사기정수에게 쓸 것 같긴 해. 밑밥은 깔아뒀지만 23기 영호가 철벽을 치지 않았다면 고구마 현숙은 23기 영호에게 슈대를 쓸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23기 영호의 철벽 이후에 고구마 현숙이 사기정수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썼는데 이제 사기정수는 쓸 사람이 없어서 나한테 썼다 요렇게 인지하기보다는 남자로서의 호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귀중한 걸 나한테 썼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사기정수가 이어서 하는 말이 저 역시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듣기 좋은 거절의 표현일 뿐이지만 이번에는 아니라는 걸. 물론 남자로서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내가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살면서 수백 번은 들었던 좋은 사람이라는 말에 눈물이 났던 건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송은 그 가치를 폄하했습니다. 현숙님이 인간적으로 너무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했을 때 데프콘님이 푸하하하 인간적 호감 크크크크 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이후에는 속마음을 다 얘기해버리는 게 좋지 라면서 질척거리는 저를 빨리 떼어내라는 의견을 표했고요. 현숙님과의 데이트에서 제가 눈물을 보였을 때도 저는 지금 차여서 우는 게 아니다 라고 말했지만 데프콘님은 아니요 차인 건 맞아요 라고 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현숙님에게 남자로서 임팩트를 주지 못한 것도 맞고 그래서 차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과로만 설명되진 않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임한다 해서 다 인연이 맺어지는 것이 아닌 듯 차였다고 해서 진실된 마음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만약 정말로 결과가 전부라면 처음에 등장신이랑 최종 선택 2회차만 보여주면 되지 뭐하러 여러 남녀들의 서사를 보여주나요? 이런 장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물론 MC들도 사람이니 개인적으로 정이 가는 캐릭터가 있고 안 가는 캐릭터가 있을 겁니다. 예능 프로니까 억지 웃음이라도 끌어내서 텐션을 높여야 하는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실되게 임했던 시간들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걸 지켜보는 건 출연자 입장에서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로써 저는 비웃어도 되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거리에 창문이 깨진 건물이 있으면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마구 다뤄도 되는 건물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쓰레기와 오물을 버리게 되고 결국엔 진짜로 버린 건물이 되어버린다는 깨진 창문 이론처럼 MC들이 먼저 비웃으라고 판을 깔아주는데 당연히 시청자들이 봐도 우스워 보이겠죠. 그러니까 사기정수는 데프콘의 멘트에 큰 불만이 있는 거죠. 본인이 진심을 다해 했던 행동들, 시간들을 MC인 데프콘이 조롱을 했다.
MC가 저렇게 조롱을 하기 때문에 나는 깨진 창문 이론처럼 당연히 시청자들도 나를 우습게 볼 거 아니냐. 그리고 사기정수는 또 다른 글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25기 영수님의 팩폭에 긁힌 이유, 지난 방송회차에서 영수님이 저에게 겉도는 대화만 한다는 얘기를 했고 MC들은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방식을 함부로 재단한다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고집이 너무 세서 남이 옳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영수님의 팩폭에 제가 예민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팩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송에서도 거듭 말했지만 저는 실없는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방식에는 직접적인 방식과 간접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 상대로서 상대방이 얼마나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자녀 계획이 어떻게 되냐, 신혼집은 어디로 하고 싶냐, 직접적인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만 얼핏 연애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질문들을 주고받으면서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중 후자의 방식을 택했을 뿐입니다. 제가 했던 대화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옳고 그름이라는 것에 대해 자주 고민하는 편인지, 연애나 결혼과는 상관이 없는 질문들이지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저는 현숙님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3박 4일이라는 타임 리미트가 걸려 있으니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서 나와 안 맞는 사람을 빨리 쳐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25기 영수님의 의견도 존중하나 제가 했던 대화들이 겉도는 이야기라고 후려칠 만한 건 아니라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수님이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제 책임이 더 큽니다. 제가 먼저 영수님이 오해할 법하게 말을 했습니다. 현숙님이 어떤 남자를 원하냐는 질문에 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현숙님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영수님은 그런 내막을 모릅니다. 데이트를 2번이나 나갔는데 상대방이 어떤 남자를 원하는지도 모른다고 하니 정말로 둘이 진지한 대화는 하나도 안 하고 마라탕이 좋은지 떡볶이가 좋은지 하는 실없는 대화만 하고 왔다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데이트를 마치고 와서 25기 영수님에게 제가 너무 예민했다며 사과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편집에서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현숙님과 제가 정말로 3박 4일 동안 마라탕 떡볶이 얘기나 하다 온 것처럼 편집을 했습니다. 첫 번째 데이트에서는 우리는 예선 통과가 안 되는 사람들이 메인이었고, 두 번째 데이트에서는 현숙님이 휴대폰 용량이 아깝다며 동영상을 안 찍어준 거랑 짱구 이야기하다 온 게 메인이었습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은 대화를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장면은 귀신같이 잘라먹었습니다. 그리고 MC들이 두 사람이 영양가 없는 대화만 한다며 양념을 치면서 활용점정을 찍었습니다. 그러니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영수님이 맞는 말을 했는데 제가 긁혀서 쏘아붙인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더하여 저를 뒤끝있는 인간으로 묘사함으로써 저에 대한 희화화는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현숙님과 데이트를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영수님과의 언쟁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방송으로 봤을 때는 영수님 뒷담화를 하는 걸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영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현숙님께서도 연애와 결혼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냐 물어보기 위해 운을 뗀 것뿐입니다. 그리고 현숙님은 아직 연인 관계도 아닌데 결혼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는 건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현숙님에게 질문을 던진 부분은 귀신같이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MC들이 많이 삐졌네, 많이 서운했나 보네, 지금 현숙님을 압박하는 거예요, 우리 대화는 무의미하지 않았다고 라고 코멘트를 달아줌으로써 저를 졸렬하고 속 좁으며 자신만의 아집에 갇혀서 타인의 진심 어린 충고를 귀담아 듣지 못하는 인간으로 보이게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요렇게 정수가 글을 올렸다. 이 두 글을 보시면은 지금 정수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본인은 편집의 피해자다. 편집도 편집인데 MC들의 멘트로 인해 가지고 나는 조롱당했다, 나는 졸렬하고 속 좁고 자신만의 아집에 갇혀 사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데 성공했다.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기정수가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사기정수가 낯솔사하게 한 2화쯤 방영했을 때, 그러니까 사기정수가 막 울고 불고 막 좀 그런 장면이 안 나올 때는 어떤 글을 올렸었냐면 경험자가 말하는 나는 솔로와 악마의 편집,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출연진들이 저지른 행동이고 제작진 역시 이슈를 만들기 위해 악의적 편집으로 특정 출연자를 매장시키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진들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여기가 특수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나가는 걸 바로 앞에서 지켜보는 일도, 이미 돌아서 버린 여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씨알도 먹히지 않을 구애를 해야 하는 일도, 이 모든 게 방송을 타고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일도 평소에는 잘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출연진들도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게 됩니다. 출연진들이 라방 때마다 나와서 자기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다 좋은 사람들이니 예쁘게 봐달라 하는 건 그런 의미일 겁니다. 전쟁터에서는 누구나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겠지만 그렇다고 그를 살인마라 비난할 수는 없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지요. 이렇게 올렸었죠.
그리고 댓글에서 어떤 분이 싸우는 건 안 내보냈으니까 천사의 편집일지도 요런 댓글에 정수가 대댓글을 달았는데 다른 출연자들 썰 들어보면 오히려 제작진들이 욕 덜 먹게 지켜준 거라는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의 편집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전에는 요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인데 이제 방송을 보다 보니까 데프콘의 멘트도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그리고 편집도 보니까 나를 정말 하남자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서 불만이 폭발한 걸로 보입니다. 사기정수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뀐 걸까요? 그래서 이제 이틀 뒤면은 낯솔사계 막방 이후에 라방이 있을 텐데 지금 사기정수가 요 글 말고도 뭐 어디 브런치 블로그인가 거기에 온갖 또 글들을 올렸더라고요. 그게 또 논란이 되고 있던데 그래서 라방에서 사기정수가 이렇게 본인이 글로 쓰던 생각들을 다 내뱉을 것인가, 라방에서 데프콘에 대한 불만 또는 편집에 대한 불만을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할 것인가, 그게 또 라방의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